안녕하세요. 박경옥입니다. 저는 오늘 기사 코딩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에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기사 개요를 보시면 기사 제목은 소설이 왜 필요할까라는 제목이고요. 기사 입력은 한겨레 신문 2020년 7월 3일자로 입력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의 필자는 김영준 씨로 열린 책들의 편집 이사입니다. 이 책을 제가 고른 이유는 지난주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 책을 제가 일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알게 된 점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자체로 완벽할 그 자체일 뿐 해석이나 의미를 부여하지 마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 그 자체로 완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설에 나오는 북유럽의 블랙 코미디가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렵다고 생각한 일을 너그럽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소설의 효능을 새삼 알게 된 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사 코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 기사를 보고 제 나름으로 이제 큰 제목으로는 소설의 효능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제목으로는 소설의 위상 추락, 그리고 소설의 사회 기여, 소설과 공감, 그리고 소설 효능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소설을 읽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소설의 위상 추락에서 볼 때는 이 조짐은 1969년도 소설 제5도살장이라는 책에서 나오는데요. 이 소설 내용 중에서 독서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한 평론가 A씨가 이제 소설은 끝났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평론가 B는 현대 독자들은 글을 읽고 장면으로 떠올리는 능력이 상실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네, 이런 위상 추락은 이제 반복해서 이렇게 소설이 끝났다라는 선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독자들의 정신적 능력에 결함이 있다라고 또 이렇게 반복해서 주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독서 토론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소설의 사회 기여를 보면 이 사회 기여에 대한 이런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냐?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에 기여하는 점이 이제 분명하지가 않은 거죠. 소설이. 그리고 사회로부터 받는 대접이 큰지 작은지 이제 잘 모르게 된 거죠. 옛날에는 그 소설 이야기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많은 대접을 받은 거죠. 그런데 요즘은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 SNS의 영향으로 소설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렇게 불분명하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소설의 그런 능력에서 공감을 보시면 소설은 어떤 공감 능력을 이렇게 불러일으킵니다. 공감 능력이 무엇이냐? 상대방의 생각을 고려하는 능력입니다. 네. 그리고 소설과 공감에서는 마음 이론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마음 이론은 어떤 의미냐 하면 타인의 생각과 상황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한 사람은 이제 그 학자가 1970년대 영장류 연구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에서 보면 공감은 인간뿐 아니라 침팬지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공감 능력이 결핍된 이유는 원래 인간이 이게 탁월한 능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타고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아주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이것을 발달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핍된 이유가. 그리고 또 약물 중독이나 뇌 손상, 조현병 등으로 상실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결핍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보면 약속 장소가 바뀌었을 때 상대방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또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바뀐 상황을 알리질 않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당황하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런 사람들은
평생 감당기 힘든 수수께끼 같은 현상이 됩니다. 네. 그럼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제 최근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런 그 예방 치료의 내용을 보면 이 소설을 읽는 것이 마음 이론의 유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왜 그런 내용이 도움이 될까의 이유를 살펴보면 소설을 읽기 위해서는 타인의 상황과 감정에 일단 공감하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설 읽기를 이제 마치면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공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책 읽는 것이 좋은 훈련이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또 소설마다 이게 차이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상황과 감정의 양이 책마다 이렇게 균일하게 들어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편집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편집자들이 이런 것은 문학적인 묘사나 대사를 통째로 삭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편집자들은 독자들이 이런 추리소설 같은 경우 액션에만 집중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반대로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추리작가 챈들러인데요. 그 챈들러라는 사람은 독자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묘사와 대사가 빚어내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자 스스로는 사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소설 효능 높이기를 보면 이것을 주장하는 그 사람은 이제 추리작가 샌들인데요. 이 내용은 독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소설 효능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독자를 타자화하지 않고 나처럼 진정한 독자의 입장에서 내 스스로를 파악해 보면 우리는 어떤 소설에서 얻고 싶은 게 소설을 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설을 읽는 이유를 이제 생각해 보면 공통점은 세 가지. 이 공통점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설을 읽고 그리고 공감 능력과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소설을 읽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을 느끼기 위한 목적으로도 소설을 읽는 거죠. 이 세 개는 거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기사의 주제를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기사 주제를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설의 위상이 추락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점이 불명하게 되는 점이 커지고 있지만 소설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정신 건강을 높이고 상대방과 공감하는 마음과 감정을 느끼게 하는 효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소설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주장이겠죠. 네, 오늘 이렇게 기사 코딩을 마쳤습니다. 박경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